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오늘은 막스 베버가 들려주는 카리스마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는 막스 베버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가 제시한 지배 유형의 하나인 카리스마에 대해 알아보았죠. 카리스마란 신에게서 부여받은 자질과 능력을 뜻하며, 카리스마적 지배 유형은 지도자의 카리스마에 대한 대중의 자발적인 추종과 존경심에 그 권위에 근거를 두는 그런 지배 유형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러한 카리스마적 지배는 지도자의 능력이 검증되지 않거나 실패하는 순간 집단 전체의 해체 또는 지도자의 권위 실추로 곧장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불안정성 때문에 거대 사회의 지배 유형에서 배제되었다고 했었죠. 그 이후에 등장한 지배 유형이 바로 전통적 지배 유형과 합리적 지배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볼게요. 카리스마적 지배 유형의 뒤를 이은 지배 유형은 바로 전통적 지배 유형입니다. 이 전통적 지배 유형은 문벌 지배 형태 그리고 봉건적 지배 형태를 뜻합니다. 이때 문벌 지배 형태라는 것은 가문 중심의 지배 형태라는 것이고요. 봉건적이라는 것은 군주와 신하 사이의 주종 관계를 의미합니다. 역사책이나 사극에서 보았던 조선시대 혹은 서양의 왕국의 모습을 떠올리면 아마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이러한 전통적 지배 유형은 가부장적인 사회를 비롯하여 그것이 국가와 같은 큰 사회 집단으로 확대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가부장적 사회는 오랜 경험과 전통을 이어받은 어른에게 바로 집안의 지배력이 주어진 것을 말하는데요. 요즘은 많이 변화했지만 예전에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대해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의 말씀을 따랐죠. 옛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보면 자신의 의지나 감정과는 상관없이 집안 어른들의 결정에 따라서 결혼 상대가 막 정해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 나오기도 하죠. 바로 전형적인 가부장적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앞날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어떤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개인의 의사, 본인의 의사보다는 어른들의 결정, 어른들의 의지가 더 중요시되는 그런 모습들도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가부장적 사회의 모습들인데요. 이것은 바로 집안의 큰 어른들이 가문의 경험과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어른들에게 그에 따른 지배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인 거죠. 이러한 가부장적 사회 모습을 비롯해서 그것이 국가와 같은 거대 사회 집단으로 확대된 이런 지배 유형을 통틀어서 바로 전통적인 지배 유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신분 제도라는 것이 있었죠. 왕족, 양반, 평민과 같은 건 말이에요. 이러한 신분은 자기의 능력 여하와는 상관없이 계속 세습, 그러니까 대대로 물려받는 것이었습니다. 즉 부모가 왕족이면 그 자식들도 왕족이 되는 거죠. 자기의 능력과는 상관없이요. 이러한 신분의 세습 역시 전통적 지배의 한 모습인 겁니다. 대대로 이어온 그런 집단의 전통을 신성시하여 그 전통을 물려받은 사람에게 바로 지배 권위가 세습이 되었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카리스마적 지배 유형의 경우에는 지도자의 정당한 지배 근거, 즉 그 지도자가 집단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도 좋은 그 이유를 타고난 카리스마에서 찾았죠. 그런데 전통적 지배 유형에서 지배자의 정당한 지배 근거는 바로 경험과 전통입니다. 가부장 사회에서 어른의 말씀에 무조건 따르던 것은 그 어른이 바로 가문의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나라를 통치하는 국왕들은 대개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왕의 자리를 물려받은 것인데, 이때의 지배 근거 역시 그 가문이 나라를 세우고 대대로 나라를 통치한 왕의 집안이라는 전통에 있는 것이죠. 이는 바로 전통을 신성시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지배 근거가 될 수 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 지배 유형 역시 시대가 변함에 따라 배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먼저 전통적 지배 유형은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보다는 가문이나 신분, 직위와 같은 대대로 이어받은 전통에 대한 믿음의 지배 근거를 둔 것이죠. 이것은 양반과 같은 높은 신분의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고귀하고, 평민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천하다라는 어떤 이런 극단적인 정의를 내리게 된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근대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전통적 지배 유형은 점차 배제가 되게 된 거죠. 이렇듯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의식 또한 변하면서 지배 유형 역시 변모하게 되었는데요. 카리스마적 지배 유형의 뒤를 이은 전통적 지배 유형 역시 배제가 되고 새로운 지배 유형이 또 등장하게 된 겁니다. 막스 베버는 이것을 합리적 지배 혹은 합법적 지배 유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합리적 지배는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지배 권한을 가진 지도자가 집단을 이끌어가는 것인데요. 즉 법과 제도적인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그런 사람들의 판단과 지배를 따르는 것이죠. 각자의 분야에서 능력을 갈고 닦아서 지도자의 권한을 가져도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각계각층의 결정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분야에서 전문화된 그런 지배자 집단을 바로 관료라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합리적 지배 형태를 다른 말로 관료제라고도 합니다. 즉 합리적 지배 유형에서는 사람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 법, 그리고 그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집단의 문제를 결정할 권한을 얻게 된 거죠. 현대사회를 보면 나라를 통치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 이 대통령은 대대로 이어진 가문에 따라서 그 자리에 오른 건가요? 당연히 아니죠. 바로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의해서 된 겁니다. 선거란 국민 모두가 참여해서 나라의 지배권을 가질 사람을 뽑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가문 출신이라고 해서 더 유리한 혜택이 주어진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법, 경제, 문화, 정치 등 각 분야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 역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예를 들면 자격 시험이라든가 선거와 같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권한을 위임받은 겁니다. 이러한 각각의 지배 유형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배제되기도 하고 또 지배적이 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가지 지배 유형만 무조건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현대사회는 합리적 지배 유형의 사회이지만 카리스마적 지배 유형이라던가 전통적 지배 유형 역시 크고 작은 모습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큰어른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나 학급에 문제가 있을 때는 선생님의 결정에 따르는 것은 전통적인 지배 유형의 흔적인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전통적 지배 유형이 작용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 사회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서 때로는 법조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벌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미 앞에서 다루었던 사건의 판례를 따르게 됩니다. 이건 역시 바로 전통적인 지배 유형의 흔적이죠.
여러분이 읽어보았던 우리 책 본문의 반장 선거 이야기는 베버가 정의한 세 가지 지배 유형이 아주 다양하게 섞여 있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한 학급을 이끌어갈 반장, 반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반장을 모든 학우의 투표에 따라 뽑는 그 선거, 이것은 바로 합리적인 지배 유형입니다. 이때 반 친구들은 다른 아이들을 배려하고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민수에게 카리스마를 느끼고 그를 반장으로 뽑았죠. 민수는 그러한 반 아이들의 자발적인 믿음에 따라서 반을 이끌어 갔습니다. 바로 카리스마적 지배 유형이에요. 그런데 민수가 반장으로 뽑히기 전에 첫 번째 선거에서 세롬이가 그릇된 방법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사려고 했었죠. 그것을 알고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재선거를 결정하셨죠. 규칙으로 정해져 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정해진 규칙은 아니었지만 학생들은 선생님에 대한 전통적인 권한에 따라서 그 전통적인 권한에 따르게 된 겁니다. 바로 전통적인 지배 유형인 거죠. 이렇게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배 유형이 조화를 잘 이룬다면 그 사회는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막스 베버가 중요시했던 점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각각의 지배 유형이 갖는 한계를 다른 지배 유형으로 보완하고 극복할 때 바로 발전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베버는 근현대의 합리적 지배 유형이 갖고 있는 이 한계를 보완할 지배 형태로 바로 카리스마적인 지배 유형을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베버가 이런 주장을 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카리스마란 어떤 것인지는 마지막 강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